외환시장은 개입 아닌 논리를 원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놀이터에 있는 시소 같다. 양축에서 원화와 달러가 적당한 양만큼 들어와 서로 교환하면서 균형을 만든다. 원화량이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시소의 축은 원화 쪽으로 기운다. 이때 원화값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간다. 반대로 달러 양이 늘면 시소는 달러 축으로 기울면서 달러 값은 떨어지고 원화 값은 오른다. 겉으로 보이는 통화량 이면에는 양국의 실물 경제와 시장 상황, 경제 정책 등이 녹아있다. 과거 우리 외환시장도 시소처럼 움직였다. 원달러 환율은 경제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1,100원대를 중심으로 오르내렸다. 달러가 늘면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원화량이 증가하면 1,2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1,100원대로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소가 한쪽으로 쏠린 건 2022년부터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이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달러가 고금리를 따라 이탈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면서 원화량이 크게 늘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도 줄었다. 그러자 시소는 원화 축으로 기울었고 원화값은 계속 떨어졌다. 2025년 10월 한미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시장에서 달러 부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됐다. 달러는 더욱 귀하신 몸이 됐고 환율은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원화는 헐값이 됐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외환당국은 환율 불안의 원인을 달러 공급에서 찾았다. 정부의 강도 높은 시장 개입으로 일단 환율 레벨을 확 낮췄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세금 혜택을 주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달러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업들의 수출 대금도 속히 국내로 들여오도록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소의 한쪽만 보는 정책이어서 한계가 있다. 먼저 정부의 돈 풀기가 계속되면서 한미 간 통화 증가율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돈을 한창 풀 때 월 평균 통화의미 증가율이 25%를 넘었다. 하지만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통화 증가율은 마이너스 5%까지 줄었다. 반면 한국의 돈 풀기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 통화 증가율이 2023년 3.1%에서 2024년 6.9%로 늘었고 2025년에도 10월까지 월 평균 7.2%를 기록 중이다. 미국과의 통화 증가율 격차 확대는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 한미 간 실질 경제 성장률도 역전됐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나라가 성장률이 높다. 과거에는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2023년부터 우리보다 규모가 18배나 큰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과 금리가 모두 높다면 미국으로 돈이 쏠려 통화 가치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국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돈을 훨씬 많이 풀어도 경제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는 이유를 찾고 시장을 납득시켜야 환율도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국의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박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할 일은 시장 개입보다 한미 간 성장률, 격차 축소와 달러 원화 수급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내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꼬인 경제의 매듭을 풀고 원화와 달러의 수급을 함께 조절해 새로운 균형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화값은 2026년에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